얘기하다가 아까 저도 그런다 그랬죠. 갑자기 합시다 이러고 갑자기 떨리고 막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안 돼요 또. 그게 참 그런데 이렇게 말이라는 게 저희가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언어 교육이 유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법이 돼 있는데 저희 동양은 아까 말보다 행동 또 그거는 탁 하면 알아야지 뭐 이런 거 이심전심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라 개성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정보를 확실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셔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온 걸 하셔도 좋고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나 이렇게 말해봐야지. 그러니까 늘 준비했더라도 준비한 것대로 안 하시더라도 그 차례를 써봤기 때문에 어느 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성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건강한 라면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쁘니까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라도 이왕이면 건강하게 먹는 거 편의점에서 그냥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야채를 통해서 따뜻한 흡수를 중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꼭 채소 길 가다가 싼 거 이렇게 파는 거 있으면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라면 먹을 때 그냥 숭덩숭덩 잘라서 꼭 넣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일어나셨으니까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선생님이 이기시면 요쪽 편부터 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기시면 요쪽 편부터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팀의 영역이라고.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럼 일찍 하는 건가? 일찍 하는 거예요. 일찍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일찍 하면 선생님이 이긴 사람 일찍 하는 거예요. 선생님부터 해서 이렇게 갈게요. 네, 발표.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태숙입니다. 네, 제가 공수 인사를 드렸고요. 네, 저는 그 18대 정부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바로 옆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녹동 만호했던 정운 장군, 네,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정부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정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서희 장군 후손으로서 친정에서도 옛날 예절을 배웠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성균관에서 예절을 배우기 시작해서 예절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구는데 오래전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성균관 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8명이거든요. 전국 각지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절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예절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 지적질을 하지 마라. 그 첫째 조건으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절이라는 게 뭐 민법이나 형법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생겨나는 규범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건 틀렸어 라고 지적질을 하려면은 애초 처음부터 예절을 배우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가 제가 보니까 예절을 조금 배웠어요. 아까 그 인사했던 개수배, 돈수배, 반배 하면은 어디 가서 너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하고자 해요. 근데 예절 우리가 그 예절이라는 게 나무집 제사상에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말라고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절을 배운 사람일수록 어디 가서 지적질을 하지 말자. 네, 지난번 19일 날 우리 문화원에서 제가 여기 결석한 이유는 도남서원을 갔어요. 그 도남서원 거기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예절에서는 최고 가시는 우리 사계 김장선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곳인데 사계 김장선 선생님 종가에 그렇게 이렇게 차립니다 라고 상이 나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예절에 그게
위반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향토사 회원이기 때문에 몰랐지만 애절하는 제 눈에는 그게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누가 놓다가 잘못 놨는가 봐요. 한 사진만 찍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생선을 놓으면 동쪽으로 가고 머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징어 머리가 서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애절을 배운 사람은 내가 스스로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라와 줘야지 아 저거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어디 가서 못 해봤습니다. 혼자 사진만 찍어 갖고 왔지. 그래서 모든 사람 행동을 하다가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김장성 선생님은 쓴 사계편남이라는 게 애절을 교과서인데도 그 생가에서도 그런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한테 지적질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어디 가서 항상 강조하고 우리 아들 둘한테도 교육의 첫째 목적입니다. 절대 누구한테 이거는 아니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프로페셔널하게 딱 맞히셨네. 그리고 저마다 다르니까 저희들 네, 저희 오늘 또 책도 받으시고 아유, 첫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저는 홍경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 집안이 몸은 안 씻어도 집안이 정돈돼야 편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청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섬유리수도 혼자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약간 섬유리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저는 식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냄새가 같이 하잖아요. 문을 열어두고 있어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실이나 방을 그 식초물을 희석을 해서 그걸로 바닥을 닦아주고 있어요. 좀 냄새가 덜 나라고요. 근데 이게 좀 병적인 것도 있는데 뭐라 그럴까 몸은 안 씻어도 집이 좀 안정이 돼야 마음이 편해요. 강박관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미스 때 제가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한 7년을 지내서 그러니까 항상 제 머릿속에는 호텔처럼 모든 게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항상 그렇게 딱 이렇게 정돈돼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한 그런 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꼭 길을 물어볼 때 저한테 물어봐요. 모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걸어고 꼭 한 분 정도는 길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7년 동안 단련된 그 미소를 지은 그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도 항상 이렇게 거칠어요. 막 찌고 싱크대 밑바닥도 이렇게 막 맨손으로 닦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강박관념이기도 한데 이제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섬유리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활용하시면 아마 집에서 좀 이렇게 예쁜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당장 실행을 해보겠어. 전부 다 실행 온디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그 걷기운동 붐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 도봉산만 가도 평일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가도 사람 치여서 못 올라가요. 그렇게 많이 풍경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처럼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산에 가지 말라고도 그냥 가게 돼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냐? 안 돼요. 무조건 일어나면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항상 틀려요. 그래서 항상 새 맛이 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불이 오라고 하면 10분만 오라고 하면 침을 나서 못 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10년, 20년 그냥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가도 신물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또 아까 나 벌써 세 번째 얘기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 있어야 돼. 나만의 의지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산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변화 많고 그냥 수시로 그 새소리, 물소리, 북소리는 없어. 그냥 그렇게 있는데 가면은 무조건 음담패설 이 말을 가려서 해야겠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있는 것 다 털어버려. 그리고 거기서 깨끗한 것 빈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면은 제가 볼 때는 하루 산행을 제대로 하면은 한제 보약 먹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일부터 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우리 학우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희입니다. 저는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체질입니다. 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잘 먹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런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그런 걸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도 좀 살 안 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다가 양배추가 위에 되게 좋다고 그런 말도 듣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고안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그렇게 잘 먹히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고기도 먹기 싫어졌어요.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체질이 많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단백질 공급 안 되지, 채소 잘 안 먹지, 그리고 뭐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 좋다니까 그거를 채쳐서 프라이팬에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익히다가 뚜껑 닫고 익히다가 그 위에 계란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 살짝 끓이고 뚜껑 닫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쁜 접시에다가 놓고 스테이크 썰듯이 그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도 편안하고 그거 먹으니까 그 포만감이 생겨서 탄수화물 다른 거를 좀 덜 먹게 돼요, 확실히. 그래서 체중 유지하는데 이거는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렇게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김진자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숙제 내준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슬퍼요. 2016 슬픔과 기쁨. 2016년 12월 어느 날 남편이 눈이 점점 안 보인다고 대학병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중환자실 입원 2일째 되던 날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코마 상태.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큰 며느리 결혼한 지 5년 되었는데도 아기는 낳지 않는다고 아들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임신을 했던 거였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 귀에 대고 며느리 임신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 눈을 1, 2초 크게 뜨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그리고 5개월 후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충분한 애도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손자의 이대한 탄생이 나를 슬픔에서 건져주었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천사는 내 곁으로 왔어요. 가장 슬픈 일은 배우자와의 준비 없는 이별이고 제일 기쁜 일은 손자와의 귀한 만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편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건강하고 등산 되게 좋아하고 그냥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눈이 점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중환자실로 들어가가지고 말 한마디 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5개월 코마 상태로 있는데 손자를 워낙 기다렸으니까 손자 며느리 이렇게 코마 상태에 있는데 길은 열려 있었는지 손자 이제 그 며느리 임신했다고 이러니까 눈을 반짝 한 1, 2초 이렇게 반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는 게 하루 동안 어. 네? 돌아가셔서 3일 동안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랬는데 결론은 희귀병인데 머리에서 뇌 단백질을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 단백질이 자기가 자기 면역 질환이니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가 그렇게 됐으니까 금방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5개월을 그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준비 그냥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또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계속 면회를 오니까 저는 면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학병원은 2번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한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5개월 그러고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 하고 또 며느리가 또 애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애를 또 손자를 낳는 그 만남과 이별이 또 그렇게 세상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말해주니까 지금 한 내일이 6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 감사합니다. 그다음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저도 예쁘시면 마음이 아프. 그렇지. 이제 계속 같이 생활하셔서 네 그럼 조금 이따 하시고 그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이비순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하루 몇 번씩이나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걸어 도축을 해서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농협은행 대국의 직원이셨던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현금도 없는 상황인데 10평짜리 점포를 얻어서 조그만 슈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행 대국의 직원은 저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신경 써 주시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용보증재단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보증재단에서 저에게 농협에 친척이 있느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용보증재단 직원 하는 말이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지인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서 도축을 하느냐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매장 일부가 텅텅 비어 있던 진열장에 물건을 채워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농협은행에 찾아갔으나 그 자리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이라도 알기 위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모른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고마웠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받게 되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내 슈퍼 대표 이기순 올리겠습니다. 은인이시네요. 생명의 의미입니다.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신경 써주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 몇 년째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돌아가신 지 어쨌는지. 네, 그다음 선생님.
선생님? 네. 네네. 핸드폰 지난 시간에 핸드폰 매뉴얼, 카톡 매뉴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오늘 한 메뉴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카톡을 좀 열어주세요. 네. 카톡을 열면 이제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내든 뭐 이런 거 보내려면 제일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게 되잖아요. 네, 요 밑에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플러스르면 앨범, 카메라, 선물하기, 통보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음성 메시지를 한번 눌러봐주세요. 나하고 하면 돼요. 음성 메시지. 네. 음성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네. 네, 여기 이거 네. 마이크 표시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이게 또 있어요. 네, 요거를 딱 누르면 그때부터 녹음이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시면 아. 문자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네요. 이거 카톡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간편 녹음 버튼. 네, 네네. 그걸로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조금 핸드폰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요거 누르시면 요거 플러스. 이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거였죠? 여기에 아까. 음성 메시지. 음성 메시지 이렇게 누르면 여기 빨간 딱지가 네. 빨간 동그라미 딱 이걸 딱 누르고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하는 녹음이 반갑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연습중입니다. 연습 중. 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그걸 딱 누르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필요한 말을 하면 녹음이 돼요. 녹음을 완성을 한번 다시 눌러주면 그게 간답니다. 완성을 다시 눌러. 내가 녹음했고 상대방한테. 네, 이제 다시 빨간 단추를 누르면 글이 가게 돼 있어요. 음성 그래서 녹음할 때 이게 언제 사용하기 좋으냐면 운전을 하는데 카톡이 와요. 그럼 어디서 온지는 알게 되잖아. 근데 이걸 내려놓고 핸들 놓고 막 자판을 누르려면 힘드니까 거기 눌러서 음성 메시지 누르고 야 지금 나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막 그래서 딱 보내놓으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부터 네, 그런 거 있어요. 그 플러스 안에 뭐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지금 빨리 하나 또 해드릴게요.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난 개인 뉴스 그래요? 필요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뉴스는 좀 나가요, 페이가. 네. 그 기능 생겼나 보네요. 예약 메시지. 새로 책이 나오실 때 그걸로 갚으셔도 돼요. 괜찮죠? 네, 괜찮네.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카톡방에 있단 말이죠. 그럼 막 이걸로 하기 힘들면 한 리더가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30명이 다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럼 그때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저쪽 사람이 그 부분은 내가 인정 못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통과합시다.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도 있죠. 네,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어지간한 컴퓨터 10대, 20대보다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세계 어디든 다 간다는 거 여기서 어떤 걸 핸드폰 장사 아닌데 저 원래 핸드폰 강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리면 외국에 가서 뭘 쓴다는 거야.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핸드폰 뒤에 보면 카드 하나 있잖아요. 이 현금 카드 하나만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가면 짐이 가벼워요. 우리가 일본어 모르죠. 미국 영어 잘 모르잖아요. 배워도 현지에 가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네이버 창에 들어가면 자동차처럼 또 연두색 같은 거 하나 바퀴가 돌아다녀요. 그걸 딱 누르고 언어 번역 그거 누르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언어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네, 앞으로 파고 파다 보면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장사도 가능하거든요. 핸드폰 갖고 장사하고 영업하고 취직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블로그 기자, 페이스북 기자 이래서 전국 시장을 뛰어다녀요. 어디서 어느 시장에서 우리 점포 좀 우리 시장 좀 뭐 해달라고 합니다. 막 가가지고 툭툭툭툭
찍어서 페이스북에 딱 올려주고 여기는 뭐가 좋아? 니네 놀러 올 테면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블로그 기자단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노년의 직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깡 하셔야겠어요. 네, 그다음 우리 마지막 한번. 저희요 네. 생략할게요. 왜냐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그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게 좋네요. 아 저는 한 사진. 자, 우리 박수 세 번 시작. 마지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아까 했던 거라서. 네네, 좋습니다.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했는데 뭐. 사람이요, 한 번 말할 때 똑같은 말 절대 없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명애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상담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다시 할 얘기했어요. 뻔했어요. 직업병 나왔던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는 법을 알았어요. 이것도 지인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 열무김치 담그는 법을 모든 분이 아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열무김치 담을 때 물을 갈아서 넣었더니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무김치를 아까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물고추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생강을 갈고 밀가루 풀을 쓰고 무즙을 넣고 그리고 매실액을 넣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넣고 너무 많이 버무리면 안 돼요. 풋내가 나요. 열무김치는. 그래서 살짝 버무려줍니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시원하고 감칠맛 나고 정말 맛있답니다. 와, 힘이 꼴깍. 네, 그러면 저희 이상으로 4회차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두 마디 말고 딱 한 마디씩 그냥 미처 말씀 못 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 전화번호 꼭 남겨라든지 어떤 이야기도 좋거든요. 그럼 다시 스마트폰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한마디만 하라고. 네네네. 네, 여기 우연하게 저도 그 어떤 광고지에서 보긴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풀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점심 먹고 다시 나가려는데 야 뭐해 빨리 지금 프리문화원에 가봐 나 지금 갈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뚱딴지 같이 그냥 왔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언니들 오빠 만나서 고맙습니다. 오빠시군요. 어디 제가 막내 같은 느낌이 저는 언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이 대화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것 같아요. 예선이 더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요? 동생처럼 선생님이 막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증 나오려. 네, 여기를 오게 되어서 오게 된 계기는 우리 여기 덕희 언니가 네. 추천을 해서 여기를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왔더니 정말 잘 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여기다 만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쭉 한 번씩 더 뵙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어짐이 아쉽습니다. 네. 저도 김덕희 선생님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다. 전도사. 기자님이 고민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가치관이 있다면 나이 먹으면 조금 이렇게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강의를 전하니까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주 여기 귀하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저가 제일 작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선생님도 또 오래간만에 교수님 뵙게 돼서 반갑고 강의 듣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오래간만에 강의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격적인 작품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저희 출석에 가장 많은 공을 저희 김덕희 선생님. 예, 오늘 네. 같이 오신 분도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정말 크고 작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저만 할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같은 생각으로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따가 시간이 선생님이 좀 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정치색이 좀 있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저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걸 듣고 싶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탁 꺼내셔서 나는 좀 놀라기도 했지만 내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좋아요. 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네네. 좀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살기 싫어도 꽤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강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머리가 자꾸 썩어가는데 거기 자꾸 새로운 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성인 강좌를 많이 들으시고 저도 여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기 스필교실도 다니죠. 또 다른 데도 다니죠. 여러 군데 다녀요. 그 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망우사는 뭐 우리 집이고 회장님.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고 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한 달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좋은 대화도 나누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한가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들더라고요. 막내 아니에요? 네, 너무 내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살 수도 있어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도 하고 좋은 지인들을 만들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글쓰기 강좌도 하고 대화법도 하는데 아무래도 대화법은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강좌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을 저희 한 분 남으셨는데 안 하셨나요? 예. 아까 이렇게 강연을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문화원 식구입니다요. 네네. 아주 오래됐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문화원 식구들이 나가서 정 과장님 제가 문화원 식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언니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이제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취재하러 왔다가 등록을 했는데 너무 강의가 좋았어요. 이제 저희 집이 가훈이 341은 341 행입니다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오늘 강의를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 341원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내가 참 보람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일생을 삼서
살면서 상사 이름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있잖아요. 소개를 할 때 성균관 서태숙 이사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성균관 이사 서태숙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이건숙 선생님 소개를 할 때는 제가 사진작가 이건숙 선생님입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뭐 안다고 그래서 앞에 가서 막 잘난 척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저 밑에 번데기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주름자가 아닌데 그러면 웃기는 거가 되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는 때는 먼저 직함을 얘기하고 성함을 얘기하고 남을 소개할 때는 성을 얘기하고 뒤에 직함을 붙여주는 게 그거랍니다요. 그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조금 지켜준다면 또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얼른 딱 걸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밑에는 번데기가 안 되는